네, 안녕하세요. 도리도리입니다. 지난번에 노르팅 핸드폰으로 이제 아이리스를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이 터미널 프로그램이 텀1 플러스였고, 이 리눅스 환경을 유저랜드를 이용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멈춘다던가 하는 좀 불안정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방법을 찾아봤는데, 터뮤스의 최신 버전은 그러니까 깃허브나 F드로이드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터뮤스의 최신 버전은 하율 패치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버전은 하율 패치가 잘 되는 게 찾아져서 그냥 카카오톡과 터뮤스만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봇을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내용 중에 지난번에 진행했던 내용이랑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한데, 되도록이면은 그냥 이번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한 번은 쭉 들어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닝 타임이 꽤 길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터뮤스 상에서 리눅스 환경에 대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상당수를 차지할 거고, 요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최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고 커맨드 치는 부분만 스킵 하면서 하시면 지금 본인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어떤 이유로 이런 커맨드를 치는지 알 수 없게 되니까 최대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명을 들으시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이나 저번 영상이나 전부 다 중간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편집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멈추고 다시 진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불편함이 있어서 최대한 그냥 제가 설치하는 시간, 이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따라하면 특별히 멈추지 않고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설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드렸던 거 그대로 다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사용할 거는 요 하율 비디오라는 깃허브에 이렇게 하율 인스톨 뉴 아이리스 파이 서비스 뉴 이렇게 파일 두 개를 추가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로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리 자체는 예전에 사용하던 앱 클로너랑 거의 동일합니다. 앱 클로너 같은 경우에는 앱 클로너 밑에 이제 여러 앱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서명을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 이유 때문에 동일한 서명을 가진 앱들이 동일한 쉐어드 아이디를 갖게 돼서 이 서로 앱 간의 이 데이터베이스나 파일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의 /데이터에 있는 이 앱 내부 파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율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해킹해서 만든 이런 모듈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모든 앱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드 코딩된 부분이 있거나 일부 이제 여러 유저 간의 어떤 이런 설정들이 영향을 끼치는 이런 앱들이 아니라면 웬만한 경우에는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 내부 데이터를 터뮤스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똑같이 하율 패치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율은 요 깃허브 주소에 있고요. 요 깃허브를 설명을 드리면 주구라는 분이 그래서 예설아라는 아이디를 쓰시고 계시고요. 주구라는 분이 만든 패치입니다. 이분 패치는 대부분 이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헤딩해서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주신 이런 레퍼토리 같은 거를 좀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카톡봇을 돌리는데 필요한 이런 개념들을 많이 잘 가져오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쓸 겁니다. 일단은 요 하율 패치 같은 경우에는 PC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ADB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DB와 스크린 카피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핸드폰의 화면을 보고 있고요. 요거는 노루팅 폰이고 원 플러스 기기입니다. 먼저 진행할 거는 이제 터미널에 들어가서 하율을 다운로드 할 거예요. 그래서 네, 터미널에 들어왔고요. git 클론 네, 요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하율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하율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아까 보셨던 GitHub에 있는 파일들이 들어왔고요. cd 하율 해주시고 파이썬 메인 점 파일을 하면 실행이 돼야 되겠지만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모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듈들을 다운로드를 할 겁니다. 파이썬은 일반적으로 이 버추얼 인바이론먼트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 버추얼 인바이론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한정된 모듈들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버전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네. python-m vmv 입력을 하시면 vmv라는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워쉘 같은 경우에는 vmv의 스크립츠의 activate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을 실행을 하면 앞에 이렇게 vmv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vmv라는 이름의 가상 환경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가상 환경에서 가장 먼저 진행할 것은 pip install u pip. 왜냐하면 PIP로 모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PIP의 최신화를 진행을 해주세요. 근데 윈도우는 명령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python m pip install u pip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ython m pip install u pip.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듈들이죠. 네, 이 모듈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python main.py 파일을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모듈이 없습니다라는 에러가 안 뜨면 잘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key.jks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key.jks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keytool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keytool은 자바를 설치를 하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jdk는 이 디렉토리에서 네,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JDK24 누르시고 윈도우 누르시고 여기 X64 인스톨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고 인스톨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이 받아져 있고 이게 영상 찍는 중에 이 인스톨을 하면 영상이 녹화가 안 되는 이슈가 있어서 저는 이 인스톨하는 거는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거를 실행을 하시고 다운받으시고 실행을 하시면 넥스트 버튼을 2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2번 누르시고 그냥
그냥 피니시 하시면 아주 쉽게 설치가 되니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제 C의 프로그램 파일즈, 그냥 프로그램에서 탭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바라는 디렉토리에 설치가 됐을 거고요. 요 안에 JDK24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이너리 폴더에 빈 폴더에 이 안에 이제 키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쳐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을 이제 복사를 해주셔서 여기에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지워졌네요. 다시 C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바의 JDK24의 빈의 키툴 그 다음에 복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키스토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아까 실행했을 때 비밀번호는 A 6개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A 6개 엔터, A 6개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내용들을 물어보는데 엔터를 쳐주시는데 너무 빨리 치지는 마시고요. 갑자기 no라는 디폴트 값이 튀어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엔터를 치시면 다시 처음부터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yes라고 쳐주시면 생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키 파일은 안드로이드의 앱을 설명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요게 우리는 요거를 읽을 수 없지만 이제 요걸 가지고 설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두 가지 앱을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우리가 루팅된 핸드폰에서 할 때는 이제 리드로이드를 생성해서 할 때는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파일들을 외부에서 좀 받아와야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하율 패치할 때는 핸드폰에 설치된 이 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냥 플레이 스토어에서 바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도 네,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까지 됐으면 설치가 잘 됐죠. 네, 이제 하율 패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율 패치는 python main.py를 입력을 해주시면 패키지명을 입력해 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패키지명은 com.kakao.tok 이렇게 패치를 진행을 하면 마지막에 이제 패치드 숫자 몇몇몇몇몇 숫자 몇몇몇 디렉토리에 이제 패치가 됐다라고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com.termux를 할 거예요. 그래서 termux를 받아와서 패치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835가 아까 카카오톡이었고 851이 터뮤스였죠. 그러면은 이제 ADB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요 원래 있던 앱들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제거를 한 이후에 다시 설치를 할 겁니다. ADB install multiple get item patched 835가 이제 카카오톡이었죠. 그 다음에 851이 이제 터뮤스죠. 네, 그러면 카카오톡과 터뮤스가 잘 패치가 돼서 설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에 대해서 실행하고 로그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실행을 해 주시고요.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하율 패치를 진행을 하면 이 태블릿 모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기와 함께 사용이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이 카카오톡이 깨지지 않고 또 다른 기기에 이 핸드폰에 추가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은 다른 화면에서 진행을 할게요. 각자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완료를 했고요. 가장 먼저 한번 해주셔야 될 거는 이렇게 채팅을 한번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채팅을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알람을 한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두시고 그냥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이제 PC 카톡이나 뭐 다른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알람을 하나 만드세요. 저는 그냥 알람이 자동으로 와서 그냥 바로 됐다라고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리스를 실행을 할 겁니다. 요거는 터뮤스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터뮤스 앱을 한번 켜줍니다. 그래서 F드로이드 버전은 처음에 이제 부스트랩 설치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거든요. 근데 플레이스토어 버전은 요게 그냥 넘어가져서 요게 가장 편합니다. 일단 아이리스는 기본적으로는 슬래시 데이터 로컬 템프에 컨피그를 쓰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하드 코딩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노루팅 폰 같은 경우에는 그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ADB를 통하면 되는데 ADB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스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를 터뮤스에 로그인 할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항상 적용되어 있게 하려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nano.bashrc 파일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export iris config pass는 홈에 config.json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export iris runner는 com.tomux 이렇게 터뮤스가 런을 할 겁니다 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 이 홈 줄임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요 환경 변수 넣은 거를 바로 인식을 하게 하려면 소스 bashrc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echo 달러 아이리스 러너 해서 com.tomux가 나오면 지금 환경 변수로 잘 등록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이리스를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터뮤스는 기본적으로 컬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보를 받았던 것 중에는 이제 OS마다 이 컬이 기본적으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쉘에. 그래서 기존에 설명드렸던 방법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 방법은 터뮤스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releases latest download iris.apk
이렇게 하시면 한 4메가 정도 되는 파일을 받을 겁니다. 네, 이렇게 받았을 거고요. 이제 앱 언더바 프로세스 -cp 대문자 iris.apk 슬래시 파티 qwer iris 대문자 메인 하시면 네, 이제 실행이 잘 되죠. 여기에서 아까 설정했던 이 컴피그가 안 먹네요. 그러면은 전체 경로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컨트롤 C를 누르고요. 요 부분은 제가 바꿔 놓을게요. 이 파일에는 바꿔 놓을 거고 pwd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현재 디렉토리가 이렇게 나오죠. 요 데이터의 컴터뮤스의 파일즈의 홈이 홈 주소네요. 그러면 아까 나노로 배시알씨 들어갔던 거에서 네 슬래시 데이터 컴터뮤스 파일즈의 홈의 config.json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컨트롤 XY 엔터 눌러주시고 소스 .bashrc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아이리스를 실행을 해보면 네, 이제 컴피그를 여기에 이제 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컴피그 쓰는 것까지 문제가 없고 요 카카오톡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없이 지금 다 잘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제가 적고 컴퓨터믹스의 파일제 홈의 config.json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아이리스 실행까지는 완료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터뮤스가 계속해서 잘 돌아가게 하려면 여기에서 웨이크락 활성화를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터뮤스가 안 죽을 거고요. 허용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을 살짝 이렇게 오래 눌러보시면 이게 가져오기가 힘든데 여기 어딘가를 잘 누르면 이 다른 터미널을 띄울 수 있어요. 이게 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열면 열립니다. 저는 마우스로 하면 절대 안 돼서 그냥 핸드폰 화면에서 끌어온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시면 새로운 화면이 이제 생겨요. 그러면 네, 새로운 화면에서 우리가 이제 리눅스 환경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고요. 패키지 인스톨 피룻 디스트로 이렇게 하면 피룻 디스트로라는 이제 패키지를 이용해서 리눅스를 만들 겁니다. Y 한번 눌러주시면 피룻 디스트로가 설치가 될 거고요. 피룻 다시 디스트로 인스톨 우분투 이렇게 해주시면 우분투를 설치를 할 거예요. 전에 했던 유저랜드보다는 훨씬 빨리 설치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려면 피룻 디스트로 로그인 우분투라고 쓰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피룻 디스트로 로그인 우분투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우분투의 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우분투 24.04.1
24041 버전이 설치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우분투의 환경을 설정을 할 겁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 패스워드를 모르는 상태인데 패스워드 한번 설정을 해줍시다. passwd라고 엔터를 쳐주시면 패스워드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번 쳐주시면 패스워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고요. apt 업데이트, 그 다음에 apt 업그레이드 이렇게 쳐주시는데 이제 여기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간입니다. 물론 이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돌아는 가겠지만 웬만하면 최신화를 한번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Y를 한번 쳐주시면 이제 설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총 83개의 패키지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올해는 걸릴 건데 그래도 아마 유저랜드로 했을 때보다는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됐네요. 이제 진행할 거는 필요한 패키지들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sudo, 기본적으로 sudo가 없는 상태여서 apt install sudo python 3.12 vmv open ssh server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필요한 패키지들도 다 만들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쉘이 루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루트로 계속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파일에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루트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퍼미션이 다 꼬입니다. 다 루트로 도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앱을 실행하는 권한들도 다 너무 최상위 권한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저 계정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유저 add 우분투라는 계정을 만들 겁니다. 뭐 이름을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우분투라고 쓰시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지금 나중에 사용할 서비스 파일에도 우분투라고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유저 add 우분투 해주시고 패스워드 우분투 해서 우분투에 대한 패스워드도 정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sudo 이 권한을 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이 sudo 권한을 주는 방법은 이 user mode ag sudo ubuntu 이렇게 하면 들어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수두를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수두어 파일이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두어 파일에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두얼스 파일을 들어가면 이제 막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루트 여기에 이제 유저 기준으로 넣어라 라고 나오잖아요. 뭐 사실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편의상 유저 칸에다가 그냥 넣는 겁니다. 우분투 탭 한번 쳐주시고 이제 올은 올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컨트롤 X, Y,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우분투 유저로 들어갔을 때 sudo ls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sudo가 이제 먹히는 상태가 됐고요. 이 계정으로 온 김에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할게요. 여기 순서에 있는 대로 할게요. 네. 이 nano etc ssh sshd config를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 원격 접근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우리가 8022로 할 거예요. 기본이 22번인데 아마 안드로이드에서 이 22번의 사용을 제한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8022로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슨 어드레스는 0000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W를 눌러서 패스워드 어스 이렇게 쳐주시면 패스워드 인증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yes로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딱히 바꿀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컨트롤 X, Y, 엔터 누르시면 이제 원격 접근에 대한 설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리눅스 환경도 전에 유저랜드로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D가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SSH 스타트라고 해주시면 네, 이 SSH가 시작이 됐고요. 스테이터스 한번 해주시면 러닝이라고 나오면 이제 SSH가 잘 실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속을 해볼 거예요. 접속을 해볼 건데 혹시라도 이제 이전에 이 텀 원 플러스랑 이 유저랜드를 이용해서 하는 예제에서 VS 코드로 한번 접속을 해보셨다면 이제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이는 거를 풀려면 여기에 cd 홈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cd.ssh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known host라고 있어요. 이 known host 파일의 가장 밑에 부분에 IP들로 시작하는 줄들이 있을 건데 이 핸드폰의 IP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 줄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요 안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그냥 미리 작업을 진행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워놨네요. 네, 지워놨으면 이제 VS 코드를 실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VS 코드를 실행을 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이 핸드폰 화면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VS 코드를 실행을 해 주시고요. 연결은 이 파란 버튼 눌러 주시고 이 버튼을 썼었는데 이 버튼에 하면 새로운 창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튼 눌러 주시고 우리가 우분투라는 계정 이름을 썼었죠. 그 다음에 192.168.1에162 요거는 각자의 이 핸드폰에 IP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콜론 8022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네, 계속 하시겠습니까? 나오는데 컨티뉴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 아까 설정했던 유저의 패스워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연결이 잘 된 상태예요. 여기 위에서 터미널 메뉴를 찾아서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스킵을 했는데 이 부분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change shell 쉘은 슬래시 빈의 배시를 사용하겠다 라고 해주시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번부터 요 터미널을 열면 이 배시로 열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만 이렇게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배시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디렉토리가 네, 지금은 만들어져 있네요. 제가 처음 테스트했을 때는 요 디렉토리가 없어서 수동으로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파이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mkd를 ipy2 해서 이 아이리스파이에 대한 이 디렉토리를 만들 거고요. 이 ipy2를 쓰는 이유는 그냥 제가 편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요 서비스 파일에 요 디렉토리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웬만하면 똑같이 맞추시는 게 편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들었으면 오픈 폴더를 눌러주시면 ipy2라고 있어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이제 다시 화면이 뜨고 비밀번호를 물어보고요. 네, 이게 다시 SSH를 연결을 해야지 배시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파이썬 환경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3 m vmv vmv 이렇게 해주시면 네, vmv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요. 네, 소스 vmv bin activate 해주시면 이 가상 환경으로 들어와집니다. 이 이후에는 좀 줄일게요. 네, 이 이후에는 이제 pip install 다시 u pip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아이리스파이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할 겁니다. install 아이리스파이 클라이언트. 네, 이 지금 돌아가는 환경도 전에 해봤던 이 유저랜드 환경과 동일하게 그래도 거의 최대한 리눅스 환경에 가까운 우분투 환경에 가까운 환경이기 때문에 일부 뭐 시스템D를 사용 못한다 뭐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우분투 환경이기 때문에 뭐 이런 필로우 같은 패키지도 그냥 바로 설치가 가능한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아이리스 파이가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아이리스 init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파일이 쭉 생길 겁니다. 그래서 iris py.py라는 파일이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추가로 이제 요 파일을 서비스 등록은 좀 이따가 할게요.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HI를 했을 때 네. 터믹스 위드 vs 코드 이렇게 쓸게요. 네. 저장을 하고 파이썬 irispy.py 그 다음에 127001 3000번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네, 웹소켓에 연결이 됐다라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네, 여기에서 이 카카오톡으로 가서 네, 여기에서 H4개로 네, 치면 이렇게 잘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가 잘 돌아가는 것까지 지금 확인을 했고요. 요거를 계속 켜놓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요 VS 코드를 끄면 요 SSH 연결이 들고 있던 이 파이썬 실행이 같이 종료가 되면서 작동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에서 현재의 대부분 리눅스는 이제 시스템 컨트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관리로 여기에서는 시스템D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쓸 거예요. 이건 유저랜드에서 썼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고요. 그래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터치 아이리스 파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추가로 그냥 빈 파일 하나 만드셔가지고 뉴 파일에서 아이리스 파일을 만드셔도 됩니다. 여기 들어와서 아까 이
제가 말씀드렸던 GitHub에 여기 올려놨던 이 전체 이 서비스 파일 요거를 카피를 해서 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chmod 플러스 x iris-py 해주시면 이제 실행 가능한 파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가 추가가 됐죠. 네, 네, x가 다 같이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 파일로 등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작업을 해주시면 서비스로 실행이 될 거예요. sudo cp iris 파일을 etc의 init.d에 같은 이름으로 넣겠다. 비밀번호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sudo update-rc.d iris-py default 해서 기본 서비스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실행을 해볼 거예요. sudo service iris-py start 하면 서비스가 잘 실행됐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한번 상태를 볼게요. 스테이터스라고 하면 네, 지금 이 유저로 잘 돌고 있다 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명령을 쳤을 때 네, 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껐을 때도 잘 꺼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네, 스탑을 하고요. 네, 잘 스탑이 됐다라고 나오니까 똑같이 복사를 해서 해보면 안 되죠. 그래서 잘 꺼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코드를 수정한 후에 iris-py 스타트를 하면 이제 이 변경된 코드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리스타트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기존 거는 끄고 새로운 거를 다시 만들면 변경된 코드에 따라서 돌게 됩니다. 그리고 멈출 때는 스탑, 시작할 때는 스타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가 이제 노루팅 핸드폰으로 이 아이리스 설치하고 아이리스-파이 클라이언트까지 설정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그냥 이 아이리스-파이 클라이언트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이 아이리스에서 이제 메시지가 감지가 돼서 날라오면 이제 특정한 일반적인 메시지들은 이렇게 온 이벤트로 메시지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온 메시지라는 이 펑션이 실행이 되고요. 이 펑션에서는 기본 구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커맨드를 기준으로 매치를 시키는 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커맨드가 이거다 하면 이 명령을 실행해라 라고 이렇게 시켰죠.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케이스 안녕인데 이 뒤에 뭔가 한 칸 띄고 내용들이 있어야만 작동을 한다 라고 하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해라 라고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 abc라는 뭐 펑션을 하나 만든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챗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abc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def abc 챗 컨텍스트 형태를 가진 챗을 인자로 받고요. 이제 뭐 여기에서 뭐 챗.reply 네, 이렇게 리플라이를 하는데 안녕 뒤에 한 칸 띄고 뭔가 있을 때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has 파람을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요 has 파람에 대해서 이 임포트를 안 했습니다. 이
아이리스 파이의 이 소스 코드를 들어가 보면, 네, 여기 아이리스의 데코레이터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데코레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 헤즈파람이라는 데코레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데코레이터를 이용하면 뒤에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에만 이 챗을 건네줘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종료를 시켜라 라고 하는 요 데코레이터고요. 요 데코레이터의 위치는 아이리스의 데코레이터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from iris. 뭐 decorators,가 되겠죠. import has param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요 아이리스 코드를 하도 안 만져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아이리스 파이 클라이언트를 한번 보고 올게요. 아이리스 봇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헤즈 파람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뭐 데코레이터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다 가져오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from iris.decorators import 모든 것 하시면 요 헤즈 파람도 같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띄고 얘기를 하면 안녕합니다가 나오고, 그냥 안녕만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게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 1이라고 할게요. 이 안녕만 하면 안녕봇이 돼서 여러 봇들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내용으로 다시 서비스를 리스타트 해주시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없다고 나오네요. 네, 스타트 해주시면 지금 변경된 코드로 실행이 됐을 거고요. 한번 안녕이라고만 쳐볼게요. 안녕 1만 쳐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안녕 1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고 뭔가를 치면 안녕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를 써서 뭐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에만 작동을 해라, 파라미터가 아니면은 이게 답장인 경우에만 작동을 해라, 어드민이 등록한 경우에만 작동을 해라, 밴을 당하지 않은 사람만 작동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써보시면 특히 요 헤즈 파람이랑 is reply 요 두 개를 많이 쓰실 겁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시다면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를 직접 만들어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리스 파이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생성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보통 하고요. 저는 또 추천을 드리는 게 별도의 디렉토리를 하나 또 만드세요. 그래서 뭐 봇 이렇게 만드시고 요 안에 이제 hi.py라고 만들게요. hi.py라고 만드시면 요 아이리스 파이 입장에서는 얘 이름은 bot.hi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abc를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abc를 넣어 놓고 헤즈 파람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iris.decorators import 모든 것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책 컨텍스트에 대한 타입 힌트가 있으니까 책 컨텍스트도 우리가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from iris import 책 컨텍스트 이렇게 해서 얘까지 임포트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여기에서 타입 힌트를 안 써주시면 임포트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지금은 요 파이썬 익스텐션을 안 깔았는데 파이썬 익스텐션을 깔면 여러 가지 이제 이 IDE에서 제공해주는 이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이 메소드들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뭐 이 어트리뷰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얘는 별도의 파일로 빼고 이 아이리스 파이라는 이 메인 파일에는 그냥 기본적인 핸들링만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츠 하이에 임포트 ABC였죠. 네. 근데 이 ABC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겹쳐요. 다른 이제 뭐 많이 쓰는 거랑 겹치기 때문에. 네. QWER로 할게요. QWER. 네. QWER로 바꿔주고 얘도 QWER로. 네. 이렇게 하면 리스타트 해주면 지금 이상 없이 돌아가고요.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네. 안녕 1을 했을 때 아무 작동을 안 하고 이제 안녕 1 000 이렇게 하면 안녕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기능들을 별도 파일로 생성을 해서 만드시면 좀 더 관리하기가 편한 이런 코딩이 될 거고요. 지금 요 아이리스 봇이라는 이 샘플 봇을 제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샘플 봇들이 있고요. 요 파일들을 요 디렉토리에 그냥 얹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냥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복사를 하시면 아마 여기에서 잘 돌아갈 거고, 만약에 그냥 처음부터 이 아이리스 봇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홈에서 git 클론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git 클론 네 iris bot.git 하는데 git이 없다고 하네요. sudo apt install git. 네, 이렇게 git을 설치를 하시고 다시 iris bot을 클론을 하면 iris bot이라는 요 디렉토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python 3 mvmv 하시고 저희가 다른 폴더를 열 거죠. 아이리스 봇을 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리스 봇으로 들어가 줄게요. 네, 이렇게 지금 파일들이 잘 들어와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source vmv bin activate 해주시고요. pip install u pip 그 다음에 pip install r
requirement text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아이리스 봇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리퀘어먼트는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 보츠라고 해서 아까 제가 샘플봇 하나 만들었던 것처럼 이 보츠라는 폴더에 여러 가지 뭐 코인봇, 이제 닉변봇, 닉변 감지봇, 그 다음에 이 제미나이 API를 이용한 뭐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변경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놨고요. 이건 이제 각자의 API 키를 넣으시면 유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마제는 이 제미나이 웹 API라는 파이썬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무료로 그 이마젠 4 이미지를 출력하는 이런 거고요. 요거는 요 제미나이 웹 API라는 GitHub에 가시면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가이드에 따라서 요 두 가지 그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주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래 가사 검색, 그 다음에 이 파이썬 기반의 어떤 이 코드 실행, 그 다음에 사진으로 이 답장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국내 주식 시세를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에 글씨를 써서 출력하는 봇 기능, 이렇게가 디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필요 없으신 거는 지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에 보츠에 추가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실행하는 방법은 요 아이리스 봇이라는 요 GitHub에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리스 이닛을 한번 하라고 나오네요. 아이리스 이닛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파일들이 생성이 됐고요. 뭐 어드민 유저 아이디 설정을 하래요. 그래서 아이리스 어드민 애드 뭐 유저 아이디는 숫자예요. 각자 숫자인데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핸드폰 주소에 이 핸드폰 주소에 나와 있는 이 3000번 이 아이리스의 그 URL을 치시면 그 192.168.1.162 3000번 이렇게 하면 대시보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핸드폰에서 돌리는 거를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PC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 핸드폰에 이 앱에 인터넷 앱에 들어가시면 뭐 크롬이나 삼성 브라우저나 이런 걸 들어가시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1로 칠게요. 네, 이렇게 1로 치고 그냥 카카오 링크 설정은 안 하셔도 돼요. 카카오 링크를 쓰실 경우에만 하시면 되고 서비스 설정하는 것도 그냥 필요하신 경우에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 변수가 우리가 몇 가지가 필요한데 이거는 없으면 아마 그냥 없다고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에러가 나면서 실제 실행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실행할 때는 이렇게 환경 변수 설정해서 넣어준다. 시스템D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넣어준다. 도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넣어준다.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뭐 이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하나씩 다 쳐주면 돼요. 여기에서 실행하기 전에. 아니면 아까 처음에 이것처럼 서비스 파일을 직접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환경 변수는 뭐다 앞에다가 이제
넣어주고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뭐 제미나이나 챗GPT나 물어보면 잘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 아이리스 봇을 이용해서 그 봇을 돌리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한번 그냥 실행만 해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설정이 안 된 상태인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웹소켓에 연결이 됐다라고 나오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네. 기능 중에 뭐 가사 찾기 이런 거 해볼까요? 네, 두 개가 나왔죠. 지금 원래 돌리고 있던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설정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 C를 누르고 종료를 시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다시 한번 치면 네, 하나만 뜨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가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아이리스 봇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진행할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없었던 내용들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아이리스 봇 적용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서 시간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는데 그래도 요 내용들 하나하나씩 진행해 보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웬만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환경을 돌리려면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리눅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이썬 코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된다고 했을 때 막막하겠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에러 메시지를 보고 그 에러 메시지를 구글에 검색을 해보고 스스로 해결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GPT로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왜 해결되는지를 모를 거고요. 이게 실제로 해결된 게 맞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PT로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결이 됐다라고 해도 이거는 GPT가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전혀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자기 손으로 구글 검색해서 특히 스택 오버플로우나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해결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GPT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나는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시점에 이제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질문을 주실 때는 그냥 단순히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어떤 지점까지는 되는데 여기서부터 막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부터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검색해봐도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코드는 이겁니다. 현재 설정은 이겁니다. 전부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뭐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이거를 답변을 해줄 수가 없고 도와주고 싶어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오히려 질문을 하시던 분들이 짜증을 내게 됩니다. 왜 계속 물어보기만 하고 질문을 했는데 답은 안 해주고 물어보기만 하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스스로 해결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딩하는 시간은 뭐 2시간, 4시간 이건 긴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봇들을 만들고 실제로 돌리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이 에러 해결하는데 문제 원인 파악하는데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깊게 파보고 안 되면 질문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일주일의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항상 가장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뭐 만들어질 게 있다라고 하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